자, 2015 타경 904 한번 보시겠습니다.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 동산리 해갖고 토지만 매각으로 나옵니다. 제가 이걸 그 5,700에서 이제 3,600까지 따라서 이 4천만 원 정도의 이제 낙찰을 받았는데, 여기 뭐 요 땅이거든요. 요 땅인데, 사실 보면은, 여기 가서 보면은, 여기에 옛날 집이 있어요, 여기 옛날 집이. 그게 담장이 이렇게, 여기는 담장이 쳐져 있어요, 이렇게 담장이. 그리고 여기도 담장이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골목 길이 지적도장은 없는데, 현황도로가 있는데, 이 현황도로가 한 2m 정도 있는데, 지금 여기 항공사진에는 없는데,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여기에 주택이 있었으니까. 근데 요 땅이 경매로 나왔는데, 여기가 상업지역이거든요. 상업지역인데, 여기가 현황도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집이 있고 현황도로가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 이 현황도로 가지고 여기 건축허가를 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계 사무실에 가서, 이 땅이 있는데, 지적도장 도로가 없는데, 현황 도로가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날 것 같은데 내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나한테 얘기하면은 자기가 할 수 없고 담당자하고 만나보고선 결정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를 만나고서 한 일주일 있다가 나한테다가 담당자가 현장 와서 보고 이 현황 도로로 해서 이쪽으로 집이 들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현황 도로를 이용해서 여기 못한다? 건축허가를 내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건축허가를 내주겠다는 소리 듣고 내가 추천한 겁니다. 낙찰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실은 200만 원을 주고 건축허가를 냈습니다. 안 팔리는 거야. 안 팔리니까 나는 건축허가 났으니까 팔립지 했더니 안 팔리는 거야. 제일 첫 번째, 여기서부터 이게 코너에 여기는 브로커 담장이 있고 여기는 보면 철조망이 이렇게 있거든요. 차가 여기서 꺾어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어. 꺾으면 여기 걸리겠더라. 그러다 보니까 공인중개사가 와서 보더니 상업지역이라고 하고 건축허가가 났어도 공사를 하러 들어온다든지 차가 들어올 수 어렵기 때문에 자신 없다고. 1년을 기다리는데도 안 팔려. 1년을 기다리는데도 안 팔리는 거야. 상업지역이라도 안 팔리는 거야. 할 수 없이 다시 이것도 아까의 아산시 거로 마찬가지로 우리 수강생한테다가 경매를 다시 던지자 해가지고 된다? 경매로 다시 던져서 겨우 우리 했던 원가만 겨우 뽑고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황 도로 갖고 건축허가를 낼 수 있다 그러고 나는 상업지역이라는 것만 봤는데 상업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차가 들어올 수 없는 상업지역에서는 누구든지 거기서 건물을 지어서 점프를 할 생각을 아예 안 합니다. 결국에는 현황 도로 가지고 건축허가를 받기는 했지만은 하지는 못하고 실패로 끝났습니다. 지금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이 현황 도로 가지고 제가 이제 저기 여기 계신 분은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먼저 달에 우리 전은기 왔었죠. 네네네. 대박. 네. 거기 가서 이제 제가 얘기했고 그 이제 현황 도로를 가지고 건축법상 도로를 낸다는 걸 제가 이제 설명했더니 그 대박 땅콩에서 문제가 왔어. 현황 도로를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는 게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고 이렇게 그냥 태클을 상당히 많이 걸어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이 현황 도로를 가지고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서 이 건축허가를 내줄 수도 있습니다. 내준다는 것이 아니라 내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건축법에 보면은, 건축법 44조에 보면은, 모든 땅에 건축허가를 낼 때는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 한다. 접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이런 것인데 거기에 보면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에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해서 담당자가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어떤 담당자는 건축법상 도로가 없기 때문에 안 내준다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축법상 도로를 가지고 제가 이따가 7시에 같이 이제 6회차 이제 강의를 하게끔 되는데, 이제 실제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하게끔 되는데, OX 논리로 현황 도로를 가지고 건축가 난다, 안 난다, 이렇게 OX 논리로 보면 안 된다. 주변 환경과 담당자의 주관과 여러모로 봤을 때에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이 집이 있지 않습니까? 집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집이 있다는 얘기는 이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기를 다시 허가를 내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지금 있던 건물이 허물어졌지 않습니까? 허물어지고 없을 때는 이거는 현황 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이 집 허물어져 있을 때는 정확하게 건축법상 도로가 돼 있어야지 건축허가를 내줍니다. 특히 도시지역,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엄밀하게 따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건물을 허물고 나서는 이 도로를 가지고 다시 건축허가 내주는 일은 없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건축허가 났었던 것이 건축허가 났었죠. 여기 보면 제가 지금 시대에 건축허가 신고 수리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건축허가도 받고 내가 착공비까지 넣었어요. 착공 신고 필지도 있어서 이 허가가 죽지 않게끔 해서 넣었었는데 허가만 받고 나면은 저는 팔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주변 환경에 의해서 건축 허가를 받아도 안 팔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 안 팔릴 수 있다는 것이 자동차가 들어가기 어려웠다. 이거 아주 큰 핸디캡이라는 겁니다. (2016) 타경 1581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이것도 제가 현장을 갔었습니다. 현장을 가서 봤는데 제가 조금 그 현장을 보고 너무 현장이 참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지 않은 바람에 이것도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여기 이런 집이 있는데 이런 집이 있죠. 여기 집이 있는데 그 집 상태가 상당히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집이. 그리고 여기 뭐도 있어? 진돗개도 있고. 내가 갔을 때도 있었어요. 집도 깨끗하고. 그리고 제가 봤더니 아주 그 청소도 정결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건물 주인은 이 땅을 할 수밖에 없겠다. 아주 쉽게 판단했던 겁니다. 낙찰을 받고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치료를 내놔라. 이렇게 했더니 아들이 나왔습니다. 아들이 나와서 하던 얘기가 이렇게 얘기하더만 그 땅이 다른 사람 땅이었다는 걸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정면으로 나온 것이. 저기 현재 있는 저 건물은 얼마 전까지 엄마가 거주하고 있었어요. 요 뒤에 있고 요 뒤에 집도 하나 있거든요. 어머니가 거주하고 계셨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비어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을 낙찰받아서 건물 철거하고 치료를 내놓으라고 하길래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머니도 살아계시지 않으니까 건물 철거하는데 아무 문제 없으니까
바로 철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협상해서 건물을 내 걸로 만들어서 제3자에 팔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뭐를 실수를 했냐면은 여기 그 지적도가 없네. 이게 이 지적도 보면은 3분의 1이 건물이 내 땅 바깥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 땅만 가지고 있는 거를 가지고 건물을 헐문다고 했을 때는 아무도 그 땅을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땅이 너무 좁아. 그러니까 그 땅에, 그러니까 제가 얘기가 보기에는 그 아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 땅, 쪼가리 땅이 남의 땅이라는 걸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했다 보니까 그 땅에 있는 걸 전부 다에 엄마도 집을 짓고 자기도 집을 짓고 살았는데 엄마가 집을 짓고 살고 있던 일부 땅이 쪼가리 땅이 경매로 나왔는데 그게 다른 사람 땅이라는 걸 자기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주인이 주인 노릇을 하지 않았다가 주인이 빚을 지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으니까 경매로 나온다 보니까 그 아들도 알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엄마가 만약에 살아계시고 거기 쓰고 계시다 그러면 건물을 철거할 수 없다 보니까 우리 땅을 다시 사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그 어머니 돌아가신 지 지금 한 2달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워놨습니다. 근데 뭐 그 땅을 사셨다 그러니까 뭐 한 달 이내에 철거해드리겠습니다. 조정에 나와갖고 한 달 이내에 철거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아무 말 못했죠. 알았어요.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뭐가 얘기냐. 그럼 철거하겠다는데 내가 다시 얘기할 일이 없잖아. 그러고 나서 철거하겠다고 하고 나서 한 일주일 있다가 원가를 주시면은 제가 살 마음도 있습니다. 할 수 없이 어떻나? 그렇게 합시다 하고 서했던 거 취하시키고 다 정리해버리고 그냥 끝나버리고. 그래서 아까 제가 그 거제도에 창고 주인이 없었다고 얘기했죠. 그땐 왜 나한테다가 달라고 그러냐고 얘기했죠. 똑같은 상태로 건물 주인이 없는 거예요. 쓰고 있는 사람이.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보면 우리가 시골 집이 토지만 매각, 건물 매각 제외로 나왔는데 만약에 80이 되셨든지 90이 되셨든지 거기에 노인네가 살고 계실 때는 아들들이 어떻게든지 돈을 마련을 해서 그 어머니가 거기서 그대로 살게끔 합니다. 마련해서 자식들이. 근데 만약의 경우에 지분으로 10분의 1 지분밖에 경매로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엄마가 돌아가시지 않고 요양병원으로도 가 계시죠. 그 요양병원에 가 계시면 요양병원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 거기서 돌아가셔요.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시는 거죠. 그럼 그 집이 다시 어머니가 올 일이 없죠. 그럴 때는 그 자식들이 그 집을 위해서 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실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원하는 대로 협상으로 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만약에 이 상태가 그렇다면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집 상태가 좋다 그러면은 다 팔아서 나누자고 했을 때 한 번 떨어지고 2번 떨어져서라도 누가 다른 사람이 가져갈 만하다 하면은 우리는 배당으로 받아와도 되거든요, 수익이. 근데 그럴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노인네가 요양병원에 가셨다. 이렇게 우리가 동네 사람이 얘기할 때는 협상이 안 되는 걸로 보고 가격이 더 떨어졌을 때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만약의 경우에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들이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할 때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고 한 번만 떨어져서 낙찰을 받아서 그 엄마 하게끔 되면 그 엄마 어디로 가야 돼?
거기 시골에 살고 있는 엄마 보고 우리가 낙찰받아서 나가라 그러면 그 엄마 어디로 가? 아들은 몇죠? 알려줄 거예요. 아들네 집 가든지 딸네 집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 아들이나 딸내미가 절대로 엄마 돌아갈 때 그 집에서 살게끔 하기 때문에 돈 들고 옵니다. 적절한데. 근데 요양원을 가셨다든지 요양원에 가실 것 같으다. 돈 들고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적절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 입찰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어머니의 건강 상태, 그 다음에 자식들이 몇 명이나 있고 그 자식들의 경제적 능력이 얼마가 있다. 충분히 조사를 하고 입찰에 들어갈 것이냐 말할 것이냐, 조금 더 높게 들어갈 것이냐 낮게 들어갈 것이냐가 그 상황을 보고 결정해야 된다. 만약의 경우에 거기에 거주자가 없다 할 때는 49% 떨어졌을 때 55% 이상 쓰면 안 돼요. 그럼 마진이 안 생깁니다. 그것도 집 상태가 좋았을 때 얘기해요. 그 집을 다시 갖고 와서 팔더라도 침범한 부분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그렇죠. 내가 땅이 이렇게 있는데 건물을 나한테 팔으라고 하더라도 건물이 다른 사람 땅 위에 있잖아요. 그때 건물을 내가 갖고 온다고 해서라도 제3자한테 팔 수는 없고 결국은 그 건물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 옆에 땅 주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라는 사람이 머리가 똑똑한 거지. 아니 나 허물을게. 허물을게. 나한테 해봐. 한 달 전에 허물을겠어. 대처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거기 거주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마가 없으니까 허물을게요. 한 사람이 없어서 허물, 아예 한 달 전에 허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딱 그런 거야.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야. 그랬다가 허물다고 약속한 날짜 일주일 전에 원가 줄 때 팔래? 내가 허물을까? 다음 주에 허물으려고 하는데 원가 줄 테니까 팔래? 아니면 그냥 다음 주에 허물을까? 아니 싫다 하면 내가 다음 주에 허물게. 아씨 대체가 없는 거야. 대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아들이 혁석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형이 집이 좋은 집이었다며. 집을 자체는 좋았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 그것이 보면 내가 성급했다는 게 뭐냐면 그 건물이 우리가 사는 땅의 경계를 넘지 않고 있었다 그러면 건물을 단다? 내가 치료를 달라고 그러고 건물만 따로 경매를 내서 내가 받아올 수도 있어요. 그 건물이 내 걸로 만들 수도 있고 협상할 수도 있어요. 보면은 건물 상태가 좋기 때문에. 근데 막상 그렇게 한다고 나왔을 때 내가 다시 와서 권리분석을 해봤더니 그 건물이 옆집이 땅을 한 3분의 1은 차지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건물을 내 걸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게는 그걸 팔 수가 없더라고. 땅도 같이 또 잘라서 사야지 되겠더라고. 그 협상이 안 되겠더라고. 그 아들하고. 할 수 없이 포기를 한 거죠. 아, 이건 안 되겠다. 여기서 원가 준다 그러면 빨리 팔고 나오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네이버 지도 보면 거의 지속도가 막 오버되고 막 그런 게 이제 그거는 네이버나 다음에 보면 이렇게 다른데, 요거는 경계가 잘못된 것인지 도저히 침범한 건지는 보면 금방 결론이 났죠. 평수를 보게 해주시면. 그러니까 다음에서 항공사진 보는 거가 측량하고 할 때는 한 2, 3m, 3, 4m도 틀려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대충 보면 아 이건 항공사진이 좀 잘못 나온 거다 하고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거 완전히 침범해서 도저히 이 측량해도 승산이 없다는 걸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죠. 이게 제가 그 당시에 그러한 것을 권리 분석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현장만 갔다가 집이 상태가 너무 좋고 진돗개가 있는 걸 봤더니 난 주인이 있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거기에 있던 노인네가 돌아가셨다고 하고 나니까 전 강아지 새끼가 기르고 있는데 주인이 없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게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며느리가 내가 보기에는 시어머니가 살던 집인데 시어머니가 기르던 친족께도 그대로 내버려 두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정리를 깨끗이 해나갔고 집이 깨끗하고 좋더라고. 그리고 나는 성격이 참 깨끗한 사람이 있고 진돗개까지 있으니까 당연히 거주자가 있는 거를 마음 편했다. 우리는 제가 추천하는 물건의 50%는 협상으로 팔고 빠져나오자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협상이 안 된다고 할 때는 경매로 다시 팔았을 때에 가격 우리가 낮게 낙찰을 받았을 때 경매로 낙찰을 받았을 때도 배당물락도 수익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 이제 마지막 방법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협상을 하려고 했더니 협상을 안 해서 다 팔아서 나누자고 소송을 했는데 소송을 하고 나면은 협상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소송을 해도 협상을 안 한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서부터 정보 수집이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근데 결국은 내가 해서 현금 분할로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좀 제대로 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것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삼재리 이렇게 해서 토지 지분 매각으로 나왔습니다. 1억 1,600인데 1억 1,600 맞고 제가 평택시 청북면이면은 이 당시에 한참 땅값이 올라갈 때예요. 평택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번만 떨어지더라도 바로 그러니까 여기에 감정했을 때와 현재 가격은 이미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감정 벌써 1년 전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떨어져서 입찰에 들어가자. 결정한 겁니다. 근데 이게 봤더니 여기 공유자가 이제 594분에 132, 594분에 130 이렇게 있었는데 서류상으로는 지분권자가 41명이 되더라고요. 이게 41명이, 41명이 이렇게 보면 41명인데 제가 이거를 날짜를 가만히 받고 등기한 날짜를 봤더니 원래 4명이 지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2명 지분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2명 지분을 제가 보기에는 어느 학원에서 공투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41명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3명이신 거예요. 원래 2명 남았고 그 다음에 그 39명이 한 팀으로 가야 되겠죠. 3명짜리 그러니까 3명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나? 바로 입찰 들어가라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수원에 있는 어느 경매 학원인 것 같더라고요. 그 주소를 보니까. 근데 거기에 있는 경매의 이 학원 원장님께서는 이 봉투로 만들어 놓고 제출이하는 걸 잘 못해가지고 이게 그대로 묶여 있었던 거예요. 묶여 있다가 다른 사람 지분이 또 하나 나서 우리가 낙찰을 받았거든요. 낙찰을 받아갖고 내가 다 팔아서 나누자 하고 소송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30몇 명에서 변호사를 하나 샀어. 변호사를 샀더라고. 변호사를 사갖고 분할은 현물 분할이 원칙인데 왜 다 팔아서 현금 분할을 원하느냐. 현물로 분할을 하자. 이렇게 해서 변호사가 답변서를 냈어요. 그래서 저는 좋다. 현물로 분할해도 좋다. 했더니 그 변호사가 현물로 분할을 한 거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금을 거가지고 이렇게 금을 거서 자기네는 가를 갖고 우리가 나를 보고 나를 가져라. 이렇게
이게 현물 분할하는 걸로 해서 상대편의 변호사를 사서 온 거야. 그래서 제가 답변서를 냈습니다. 이쪽이 이제 사거리 코너거든요. 내가 사거리 코너 갖고 네가 저쪽 주입형 간다. 우리가 입장이 더 넓으니까 우리가 이쪽을 더 넓게 이렇게 갖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송을 지어놓고 답변을 하다 보니까 수강생 중에서 거기 있는 수강 중에서 누가 그랬나 봐. 아니 왜 현물로 하려고 애를 씁니까? 그냥 다 팔아서 돈으로 나누자고 그러면 잘못될 게 뭐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변호사가 답변서를 갖고 갔고 현물 분할하지 말고 현금 분할 다 팔아서 현금 분할하는데 동의합니다. 첫자들이나. 그렇게 하고 그럼 다 팔자 이거 다 팔아가지고 이거는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당으로 받아도 한 50%가 나. 그러니까 이 평택의 현덕면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가격이 어떤가? 올라갈 것인데 이렇게 배당으로 받아도 내가 자신 있게끔 된다? 해도 되겠다. 이거 처음부터 이거는 다 팔아서 돈들을 나누자는 목적하에 들어간 건데 건물이 있지 않고 땅만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지분으로 나왔을 때 위치가 괜찮다 그러면은 시내 뭐 중심 지역에 있는 상업 지역이든지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이렇게 지분으로 나왔다 그럴 때는 한 번, 두 번 떨어지면은 낙찰을 받아서 현금 분할하자 하게끔 되면 한 번 떨어지면 다 가져가. 배당으로 받아도 충분히 그 승산이 있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수익을 얻었던 물건입니다. 제가 지금 그 물건에 개요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집에 가셔서 이 책을 보시면은 소송했던 거, 상대편이 답변한 거, 그 다음에 판결문 난 거,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로구나 하고 순서를 대충은 아실 수가 있어요. (2016) 타경 9075 충청남도 서산시 부성면 강수리 해갖고 토지 건물 지분 매각으로 나옵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필지인데 이렇게 상속자들이 여러 명이죠. 그런 상속자가 여러 명이라도 얘를 형이 되는 사람 한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봤더니 형 되는 사람이 아니라 제일 여자, 큰 누나 되는 사람이 여기를 점유해서 그 농사를 짓는데 무슨 농사를 짓냐면 인삼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거기에 인삼 농사를 짓는 분이 당연히 우리 지분을 살 수밖에 없을 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지료를 내놔라, 건물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지료를 달라. 이렇게 소송을 한 겁니다. 소송을 했더니 여기 판사님은 제가 다른 데는 다 그 조정을 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 판사님은 조정을 하지 않고 송달이 되자마자 성문 명령을 내리더라고요. 나는 이 여러 번의 이런 경매를 똑같은 경매를 이렇게 소송을 했는데 성문 명령을 내린 판단이 이분이 처음이에요.
무슨 소린가나 그래. 성문명령이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근데 제가 봤더니 이 성문명령이 상당히 맞는, 그냥 조정하는 것보다는 성문명령이 상당히 맞다고. 여기 보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여기 집이 있죠. 성문명령이 원고한테도 내고 피고한테도 냈습니다. 자, 이게 전부 다 지금 저기 인삼밭입니다. 집도 이렇게 깨끗하고 좋습니다, 보면. 자, 성명 준비를 했는데, 성명 준비 이렇게 됐죠. 원고, 피고, 성명 준비 사항, 당사자들 사이에 공유물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유물 분할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은 적정한 방법으로 공유물을 분할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자, 땅을 사면 뭘 사는 거라 그랬죠? 부동산을 사면 뭘 사는 거라 그랬죠? 사용의 권한과 처분의 권한. 근데 혼자서 샀을 땐 혼자가 내가 사용도 할 수 있고 내가 처분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 명이 지분으로 샀을 때는 2분의 1 지분 이상의 지분권자가 사용의 권한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0분의 1 지분을 사람도 사용의 권한은 없지만은 처분의 권한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공유물을 분할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기각을 할 수 없다. 공유물을 분할해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조정, 화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서 원칙적으로 현물 분할이고 현물 분할이 원칙이고 외래적으로 경매로 매각해 돈으로 분할해서 지분처럼 나눌 수가 있다. 판사님이 지금 정확하게 지금 얘기한 건데 이게 우리한테는 아주 상당히 좋은 얘기입니다. 자, 지분권자가 분할을 요구했을 때는 뭐 할 수 있다? 그 기간을 쓰고 분할을 해줘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현물 분할이 원칙이다. 근데 현물 분할이 어려울 때는 다 팔아서 현금으로도 분할할 수 있다. 대금 분할을 어떻게 한다? 분할합니다. 원고 성명사항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분할할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현물 분할이 원칙이고 현물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대금 분할이 가능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등의 현물 분할이 불가능한 사정에 대해 주장만 하고 하지 말고 입증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그 건물들을 철거하고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철거를 구하는 건물들이 소지하는 토지 지분을 특정하여 청구 취지를 정정하고 부당 이득 반환 청구를 유지할 의사라면 차임에 대한 감정 신청을 하십시오. 다시 말하자면은 판사님이 지료를 내라고 할 때 지료 가격은 판사님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땅에 대한 감정평가사가 이 땅에 대한 지료가 얼마입니다 하고 판사님한테 보고를 하면 판사님은 그만큼 지료를 어떻게 한다? 줘라. 그러니까 지금은 땅을 그 건물을 다 사용하고 있는 그 땅을 전부 다를 감정해서 사용료가 얼마다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12분의 1이라는 그 감정 가격의 지료의 12분의 1을 우리한테 줘라.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지료를 달라고만 하지 말고 지료 감정 신청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어떤다? 측량을 해서 어디에 어떤 건물이 있다는 걸 위치를 지정해라 이런 뜻입니다. 판사님이.
두 번째입니다. 이게 원고가 서류를 보충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피고들의 성명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원고한테도 피고한테도 전부 다 성명사항을 보낸 겁니다. 자, 보시죠. 피고들의 성명사항. 피고들은 소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들이 바라는 공유 분할의 방법에 밝히시고 원고의 지분을 매수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도 밝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피고들 중에서 누가 원고가 산 거에 그 지분을 다시 사겠나 하는 것들 어떻게 밝혀라 이런 얘기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부동산의 지상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철거를 구하고 있습니다. 위 건물들을 신축한 시기와 건물의 소유자, 현재 이용 상태 등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조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원고들에게 한 것에 입증하라는 거와 피고들의 이게 입증하라는 것이 이게 내가 보면은 조정에 임하는 것보다 이게 더 명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에는 그 여러 제가 수십 개의 소송을 했는데 이 성명사항은 제가 이걸 처음 받아봤는데 처음에는 이게 뭐 이런 게 오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용을 가만히 판단해 보니까 이 판사님이 좀 더 정확하게 합니다. 이렇게 성명서를 판사님이 냈더니 피고들이 답변이 왔습니다.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 그 땅은 누구가 공동으로 같이 상속을 받아서 갖고 있으나 누구가 혼자서 사용하고 있으며 한 번도 우리에게 그 이득이 된 적이 없고 머리만 아플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 피고들은 이것을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는데 동의합니다.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자는 얘기는 제일 먼저 거기에 있는 그 김치사고에 있는 제일 큰 누나라는 분이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분도 매입할 의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기에 있는 거주하는 사람도 매입 의사가 없다. 그 다음에 나머지 지분권자들도 그 사람이 혼자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피해만 보고 아무 이득이 없기 때문에 다 팔아서 나누자고 동의한다고 하다 보니까 판사님은 조정이고 뭐고 부르지도 않고 그럼 다 팔아서 나누자는 걸 바로 판결을 내리다 보니까 결국은 다 팔게 됐다는 겁니다. 팔게 됐으면 우리는 지금 몇 차에 들어갔죠 이게? 3차에 들어갔죠? 몇 차에 들어갔나? 네? 2차에 들어갔어요. 2차에 들어갔나? 2차에 들어갔는데 가서 봤더니 다 파는데 3차에도 안 팔죠. 4차인가 팔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삼밭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넘겨받을 수 없이 그 인삼을 다 캘 때까지는 농사 짓는 분들이 인정해 주시죠. 인삼을 농사로 짓고 있는 땅은 제가 보기에는 함부로 입찰에 들어가서 낙찰받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이때 느꼈습니다. 사실은 우리 수강생 중에서 여자분이 낙찰을 받았는데 이분은 나를 보면 왼수로 볼 거야.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이 건 중에서 한두 건이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저에서 보면 실수한 것이 저는 1, 2%잖아요. 그럼 내가 100개 하다 보니까 한두 개는 실수를 할 수 있겠다 하고 저는 저 자신을 위로를 하겠지만은 제 입장에서는 1%, 2%지만은 이걸 낙찰받은 그 여자분은 이게 100%잖아요. 벌어도 현찰하는데 더 손해봤죠. 이종실이 욕하겠다 안 하겠다.
저도 하다 보니까 가슴이 아프지만은 얘가 판단한 거 완전히 어떤다? 지금 이런 일이 있을 때는 3차에도 제가 잘 안 하고 특히 인삼마술을 하고 있을 때는 좀 더 조심하게끔 됩니다. 제 얘기가 뭐 이해가 가십니까? 진짜 이거 가슴 아픈 얘기고 아까의 그 본산에 3억적 낙찰 받았다가 허가가 아직 뭐고 던진 거 그거 가슴 아프고 아까 창고를 낙찰 받았다가 그냥 싸게 준 거 이 세 개가 제 몸은 상당히 가슴이 아팠던 사례입니다. 여기 보시면 답변 놓은 게 한번 보이시죠? 이게 한번 볼까요? 첨부로 부동산 토지에 있는 땅은 피고 오대미 할머님 수유였습니다. 할머니께서 사용만 하시고 자동으로 상세부터 지분을 수유하던 중 할머니의 자녀 오인의 사정으로 일부 지분이 경매 처분 대비 현재의 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왜 설명 이 사건은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야 최종 회부한 바 오현 3명은 본 사건 관련 부분의 전량 처분에 현금 분할할 것을 요청합니다. 피고 오인은 현재 외국에 거주하여 피고 오인에게 위임에 작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답변서를 이렇게 내다 보니까 협상이 안 되고 그냥 어떤다? 다 파고 그냥 바로 판결이 났다. 2016 타경 10211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이렇게 됐어서 토지 건물 지분 매각 2분의 1 지분 매각이었어요. 제가 보게끔 되면은 이 강화도와 속초는 신권에도 잘 나가고 1차 유찰되면 거의 나. 제가 보기엔 여기에 그 2분의 1 지분 매각으로 건물과 땅이 있길래 이거는 그 낙찰 받으면은 협상이 되든지 취하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했는데 이게 형제들이 같이 갖고 있었는데 결국엔 가서 봤더니 2분의 1 지분만 경매로 나왔는데 나머지 지분권자도 가구가 없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어떤다? 다 팔아서 나누자고 소송을 하게끔 되면은 협상을 할 줄 알았더니 거주자도 없고 아예 그냥 포기한 거예요. 할 수 없이 어떤다? 다시 다 팔자 해갖고 전체를 다 팔았거든요. 전체로 다 팔게끔 하니까 바로 팔려서 이건 그래도 그 마진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 그냥 배당으로라도 조금이라도 이득이 나긴 났던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속초
고성, 강화도 이쪽의 경매 물건은 50%는 신권에 낙찰이 됩니다. 나머지 50%는 1차 유찰대문 정도쯤 됐을 때에 낙찰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는데, 제가 만약에 경우에 지금쯤에서 이거를 낙찰을 받았다고 하면은 훨씬 더 소득을 올릴 수가 있었는데, 이 당시에는 다 팔아서 나누자는 거 말고는 다른 것이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 가지를 경험을 얻고 나니까 이런 건물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자, 안 사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먼저 번에 9일날 추천한 물건 중에서 그 세종시 물건이 있었죠. 그 세종시 물건이 건물, 토지 지분 매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건물도 포함이 됐더라고. 난 건물 매각 제인지한테 자세히 봤더니 건물이 포함이 됐더만. 건물은 전체고 토지의 2분의 1 지분 매각으로 낙찰을 받는 사람은 돈을 벌 수 있어, 못 벌어? 안 사장님, 벌어요, 못 벌어요? 누가 수령생 한 분이, 우리 그 등록하신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 그래서 자기가 청주에 살기 때문에 그 세종시에 나온 거 한번 가봤어. 이제 가봤는데 좋고 자기가 입찰에 들어가려고 마음 먹는데 고민이 하나 있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뭡니까 했더니 땅은 2분의 1 지분인데 건물은 전체입니다. 내가 낙찰 받고 나면은 상대편 땅 지분 2분의 1 권자가 나한테 건물 철거하고 나누라고 치료 내놓으라고 하면 대체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한다 보니까 자도 다시 한번 자세히 봤더니 건물 전체 매각이더만. 건물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미등기 건물이 이게 전체고요. 네. 이쪽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패턴 보니까 두 동이 건물 전체 매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건물 전체를 매각을 해서 내가 샀을 때 땅은 지분이고 건물 전체를 매각을 했을 때에 뒤처리 방법을 알아 몰라요. 우리 기업도 몰라요? 네. 몰라요? 나중에 따로 제가 낙찰 받으면은 뒤처리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 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처리를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받으셔도 된다 이겁니다. 받으셔도 된다 이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분의 1 토지 건물 지분 매각인데 거주자가 없었다 그러면은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추천했을 때는 그런 방법을 내가 몰랐어. 근데 지금은 좀 더 많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겠구나 이렇게 알게끔 됐으니까 세종시 거 낙찰 받으면은 저한테 오세요. 그럼 제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정확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다 배워야 돼. 물어볼 수 있으면 돼. 물어볼 수 있어. 물어보면 봐야 돼. 물어보고 답변해주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만 들으면 돼. 그 정도만 되면 돼. 그 정도 실력만 있으면은 돈 버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알려고 공부를 해서 100%를 다 알려고 하지 마요. 물어볼 수 있는 실력과 답변을 했을 때 그게 무슨 소리라는 것을 알아들 수 있을 정도의 실력만 가지면은 돈 버는데 특수 경매 갖고 돈 버는데 큰 문제 없다. 자, 오늘도 오셔서 강의 듣는다고 무척 고생 많이 하십니다. 자,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